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감기들 흔하게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취합해 보니까 정말 제일 많은 질환이 치주질환, 잇몸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잇몸병에 의해서 병원을 가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요새는 이제 국민적으로 약간 치주질환에 걸리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국민들 5명 중에 1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해요. 근데 뭐 보통 어린이들은 뭐 치과에 와서 치주질환을 치료받거나 사실 치주질환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아마 성인에서는 2-3분 중에 1분 정도는 치주질환을 경험했다든지 혹은 이미 걸려 있는데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신 것 같아요. 치주질환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입 안에 있는 건강만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과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올바른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서 기본적인 전신 건강 상태를 신경 써주시는 것 자체가 입 안의 건강도 같이 좋아지는 방법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아를 단련시킨다고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도 들고 아니면 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 치아의 경우에는 자꾸 사용을 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뭐 오징어 같은 걸 많이 씹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전혀 치아에는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치아에 과도한 힘을 줘서 치아가 빨리 마모된다든지 혹은 치아가 금이 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는 단련시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보호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단단한 얼음 같은 거 꽉꽉 깨물어서 먹는 거 절대 치아에 좋지 않고요. 얼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치아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생쌀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믹서에 갈아서 그냥 이렇게 우유나 물에 섞어서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마셔주는 게 좋지 그걸 일부러 다 부셔서 먹는 게 치아에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치아에 조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약간 이제 섬유질이 있는 음식들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치아는 식사를 하면서 이 치아의 깊은 홈 부분에 다들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섬유질이 좀 많이 포함된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 치아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입안이 건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건조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 침의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입안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복용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깨끗한 물로 좀 잘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잘 때 이제 입을 벌리고 자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 입을 좀 벌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앞니가 좀 안 다물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내 입술이 잘 다물어질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하다면 그런 치료를 한번 치과에 와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침이 너무 유난히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혹은 항암 치료나 이런 걸 받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항암 치료 그 약물 자체가 입안의 침샘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침 분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약물도 좀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 분비가 너무 떨어진다, 난 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약물 처방을 받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다른 방법들로 이제 뭐 이러니까 잇몸에 좋다 하더라 하고 그냥
풍문처럼 떠도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치질 할 때 치약 말고 치약에 안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뭐 치약 말고 소금으로 닦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뭐 소금이 들어있는 치약도 있고요. 뭐 치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경험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양치가 잘 되고 좋대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닦이고 치아를 보호해주는 성분들도 많고 다양한 성분의 치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약의 화학약품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 번 헹궈 주시고, 혹은 이제 양치하시고 물로 잘 헹군 다음에 치약을 다 씻어낸 그 칫솔 가지고 한 번씩 더 깨끗이 닦아서 남은 찌꺼기들까지 좀 제거해 주시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워터픽이라고 해서 물총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치질 다 마치고 헹구신 다음에 그런 워터픽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입안에 남은 치약 찌꺼기들도 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약을 사용하되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